만나면 좋은 친구 MBC. 춘천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 그중 한 골목에 자리 잡은 공구사입니다. 이곳에서 볼 수 있는 하얗고 매끈한 이곳은 바로 닭갈비 철판인데요. 길들여지면 이렇게 친숙한 철판이 됩니다. 뜨거운 열로 쇠를 녹여 이어붙이는 이 일을 무려 40년이 넘게 해왔는데요. 60대인 지금은 직접 작품까지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다재다능한 정시훈 사장님의 손끝을 따라가 볼까요? 번쩍번쩍 불꽃이 튀는 공구사 안, 작업이 한창입니다. 무언가를 용접하고 있는 정시훈 사장님. 뭘 만드시나 했더니 바로 철판에 손잡이를 붙이는 과정입니다. 이제 재밌어요. 내 물건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힘이 안 들어요. 예, 옛날에는 말아갖고 만드니까 힘들었죠. 닭갈비 하면 역시 철판이죠. 뜨거워진 철판 위에서 푸짐하게 볶아내는 닭갈비. 직접 철판을 구부리고 이어붙이던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주물 방식으로 더 견고하고 가볍게 만들어 가게에서 관리가 쉽도록 발전해 왔습니다. 작업장에서는 용접과 연마 작업으로 닭갈비 철판 완성! 이제 부드럽죠. 근데 지금은 이제 설거지도 이렇게 해요. 아주 보드랍게. 여기는 얇고 여기는 두꺼워요. 두꺼워야지 제맛이 나요. 그래서 이 가운데는 두껍게 만들고 옆에는 쓸데없는 데는 깎은 거예요. 그래서 무게를 줄긴 거예요. 이거는 손님하고 나하고 맞춰서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도 요리에 맞춰서 만들어야 돼요. 제 맛을 내려면은 저하고 상의를 해요. 이렇게 몇 킬로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집집마다 무게가 틀려요. 맞춰줘요, 내가. 직접 개발하고 연구하며 만들어온 철판. 아버지의 뒤를 따라 시작한 것이 어느덧 40년을 훌쩍 넘겼는데요. 춘천은 물론 전국에서 찾아온 닭갈비 식당이 무려 100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일을 시작하셨어요? 이거 아버지가 했었는데 이제 내가 이제 19살 때 잡혀 있었어요. 이렇게 집 사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근데 안 사주더라. 귀엽고. 그래서 이제 이거 아버지가 했던 걸 물려받은 거지. 예, 손님하고 이렇게 제작할 적에 옛날에는 연탄으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연탄에 가스 냄새가 많이 난다. 아니면은 뭐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연탄이. 그래서 손님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머리를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했지. 그래서 이제 가스로 돌려준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만들어준 집은 장어 닭갈비. 그 집 거로 최초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집 한 집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춘천 시내 다. 내가 이제 손재주가 좋아요. 이게 뭐 만드는 거. 그리고 또 이게 하룻밤 자면은 생각이 다 나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걸.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약 40년. 지금 43년 정도? 그러니까 막내가 10살이니까 약 20살, 10년은 더 해야죠. 사장님 막내가 10살이라고요? 예, 아, 진짜요? 예. 큰 아이는 그럼 큰애는 36. 막내 10살이에요? 예, 보여줘야 되겠네. 우리 딸내미 보여줘야지. 더 오래 하셔야겠어요. 예, 15년? 예, 시집 갈 때까지 해죠, 열심히.
가족을 생각하며 오늘도 더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정시훈 사장님. 저 뒤에 수북하게 쌓인 철판들이 사장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천장으로 보이는 것은 이거 장난감 아니에요? 저 위에 있는 거는 뭐예요? 예, 여기서 피규어 장사를 여기서 했었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해갖고 2층으로 옮겼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공구상 곳곳에서 보였던 피규어들 제대로 보기 위해서 2층으로 올라갔는데요. 2층은 피규어 판매장. 와, 이게 다 사장님이 직접 모으신 거죠? 변화가 필요했던 50대 중년에 들어서 공간을 하나씩 채워가는 재미로 수집을 시작했는데요. 캐릭터 인형부터 마음에 드는 것은 뭐든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마다 동묘에 가요. 뭐 골동품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 한 바퀴 돌아요. 그러면 거기서 한두 점 사오면 그 기쁨이 되게 좋아요. 만족을 느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됐어요. 이렇게 좋아하는 걸 모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님이 와서 요거 사고 싶다. 그 사람이 만족을 느끼고 사가면은 그게 더 기뻐요. 사장님도 그 마음을 아시니까 똑같이. 예. 그래서 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렇게 반가워요. 인생의 전환점이 돼준 수집. 일을 나누며 또 다른 즐거움을 느낍니다. 로봇 수집품들이 참 귀엽네요. 그런데 이번엔 큰 로봇을 들고 나오는 사장님. 요즘 취미는 이렇게 직접 대형 로봇을 만드는 것이라는데요. 40년 동안 쌓아온 용접 기술에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더해서 멋진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스통이에요. 가스통. 가스통을 잘라갖고 이렇게 4년 정도 됐어요. 아니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보면은 내가 만들고 싶은 거는 꼭 하고 싶어요. 이렇게 직접 로켓 그 마음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로켓 싸면은 이렇게 하나가 분리되잖아요. 하나 남고 그런 뜻으로 만든 거고, 요거는 이제 그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주려고 여기 머리카락, 이게 머리카락이에요. 그 느낌으로 만든 거예요. 춤이라는 건 내가 만들어서 딱 만족하면은 그 기쁨으로 만족하잖아요. 그게 남이 못하는 거 하니까 이래도 좀 뿌듯하고 기분이 좋죠. 일과 취미가 하나 된 정시훈 사장님. 바쁜 와중에도 취미생활로 행복을 얻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주물철판 제작을 담당했던 닭갈비 식당을 다시 차렸습니다. 여기 적당하게 조정. 딱 끓임 안 날 정도로만 딱 해주면은 딱 맞는 거예요. 사장님에게는 누구보다 친근한 닭갈비. 철판 위에서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하루의 피로가 날아갑니다. 직접 만드신 철판에다가 드시니까 맛이 좀 어떠세요? 고소하니 그 뒷맛이 깨끗해요. 그리고 얼마나 맛있는지 항상. 내 물건이 제일 좋으니까 다시 찾아와요. 그리고 소개해주고 그걸로 만족하죠. 저 힘 닿는 데까지 해야죠. 닭갈비 철판과 함께 해온 60년 인생. 이제는 취미와 함께 더 건강한 미래로 나아가는 정시훈 사장님. 그 불꽃 튀는 열정을 응원합니다. 커피향과 함께 은은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커피향 좋다.
여러분, 제가 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 이 잔이 570으로 만든 컵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컵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있는 이 공간이요, 벽, 바닥, 의자, 테이블 모두 다 570으로 만들어진 그런 공간입니다. 원주 57 유명한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은 57 문화의 이 역사 속으로 함께 빠져보시죠. 30여 년간 57의 채취와 정제, 57기 공예 문화를 만들고 기여한 원주 57 주인공 1세대들의 이야기. 원주 온 역사 전시회에서 지금 만나봅니다. 원주시 소초면 치악산 가는 길에 자리 잡은 이곳, 원주 57기 공예관입니다. 제가 여기 치악산 갈 때 항상 지나다녔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공간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원주 57기 공예관은 2001년 4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주 57기 공예 문화를 널리 알리고 그리고 대중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 공예관이 그 역할을 하는 걸로 이제 세워졌죠. 그럼 57기 대표 도시에서 특별한 전시가 열린다고 하던데요. 대한민국에서 원주만이 갖고 있는 그 7공예 주식회사란 그 회사와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그 소중한 귀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이번에 전시회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온나무 줄기에서 수액을 받아 사용하는 오래된 천연 도료 방법 57. 우리나라 최초의 57 전문 민간회사인 원주 70의 주식회사가 설립되면서 57 문화도시로 알려졌는데 당시 연구부에서 근무했던 박원동 선생을 만나봤습니다. 선생님은 원주 57 역사의 산 증인이시기도 하고 원주 70의 주식회사의 1세대로 근무를 하셨었잖아요. 그때 기억이 좀 새록새록 나실 것 같아요. 그 골짜기마다 한 1년에 한 8사람 들어가서 옷을 내가지고 그걸 채취해 받아가지고 서울에다가 또 정제해서 팔고 또 약칠로 저 남쪽 한양 쪽에서 약칠로도 사가고 그렇게 해서 사무 지냈죠. 선생님은 지금 이제 570의 무형문화재로서 또 그 명맥을 이어가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2003년도에 그때 만들어졌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570에나 온 문화가 점점 사라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원주에서 57 생산은 들대도 실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좋은 현상이죠. 이 온 문화는 안 없어져요. 최근 온 문화에 관심을 두고 57을 배우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데 그만큼 57의 우수성이 알려졌기 때문이죠. 이렇게 젊은 분들이 570에 관심이 많으신 줄 몰랐거든요. 어떻게 이 570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저희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 준비하다가 제가 도마 만들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저희 회장님이 그러면 57 하시는 분이 있으니 같이 해보는 거 어떻겠냐고 해가지고 3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3년째요? 네네. 아니 근데 단순히 도마를 만들고 싶으면 꼭 570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일반 도마는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57로 하면 아무래도 더 좀 특별해가지고 시작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집에서 엄청 잘 쓰고 있거든요. 워낙 57 제품이 건강 제품이라는 인식이 커졌기 때문에 57 도마와 수저 세트, 주걱과 같은 생활용품을 만드는 시민들이 많은데요. 너무너무 좋아요. 처음에는 아까워서 못 썼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포질도 엄청 많이 해야 되고 칠도 엄청 오래 여러 겹을 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처음엔 아까워서 못 쓰다가 가족들의 건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게 옷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에서 밀집하게 같이 사용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의 주부님들의 선택을 받은 게 바로 이 570이네요. 그렇죠. 갤러리 전시장에서는 모양도 색채도 과감하고 아름다운 57 공예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 57 작품의 무한한 가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던 570의 작품들이 아니에요. 너무 화려하고 정말 아름다운데요. 여기 작품들이 이제 전부 한 점 빼고는 다 원주시 7공예 대전의 금상, 은상만 이제 제가 갖다 놨어요. 그리고 현대적인 기법과 디자인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전시를 해놓았죠. 어떻게 보면
그 오칠공예라는 전통과 또 현대적인 감각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전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벽걸이 작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특별하죠. 그 판넬에다가 나전 칠기 기법을 다 활용을 해서 표현한 거. 그 기법 자체,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전통이지만 그 표현 자체는 현대 미술적인 거죠. 현대적인 디자인과 색감으로 시대에 맞춰 변화하는 오칠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봉산동 오칠기 문화센터를 찾았는데요. 2010년 문을 연 문화공간이자 오칠 장인들의 작업 공간이기도 한데요. 이곳에서 흔들림 없이 한 길만 걸어온 오칠공예 대가 양유전 선생을 만나봤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오칠공예라는 게 뭐 인내와 기다림의 그런 시간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다라고 들었는데 선생님 이렇게 작업하시는 모습도 그런 것 같아요. 인내하지 않고 칠기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참고 견뎌야 됩니다. 작업에는 기술이 있죠. 그 다음에 예술이 있죠. 예술당하면 뭡니까? 선의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도를 통한다, 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칠 작업에 대한 열정과 오랜 시간 이어온 인내가 압축되어 있는 손길. 오칠 공예 작품이 세월이 지날수록 그 진가를 발휘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처음으로 작품을 공개해 주셨는데 지광국사 현묘탑비 상단 돌그림을 재현해 대가의 손길로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오랜 시간 집중하고 또 마음을 쏟아서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원주에서. 그럼 원주 오칠, 또 오칠공예의 미래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모든 문화가 어떤 바닥을 찍고 나면 새롭게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 칠기도 바닥을 찍고 새롭게 발전하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지금 오칠이 중국에서 유물로 볼 때는 8,000년 전으로 보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기간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문화를 받아들였을 테니까 대개 한 3,000년, 4,000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칠은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영원히 새롭게 시작하고 그래요. 지구가 멸망하는 날까지 칠은 살아남을 거다. 오체의 역사적인 배경이기도 하고 우수한 오체 생산지이며 옷 장인들의 터전이 되어 온 곳 원주. 역사가 살아 숨쉬는 원주 오칠의 이야기와 생활 속 소품으로도 예술 작품으로도 의미 있는 오체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봄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정선 나전역. 무슨 일로 이곳을 찾은 걸까요? 네, 여기는 지금 강원도 정선군 부평면 나전역 앞인데요. 지금 이 나전역전 앞에는 너무나도 고소하고 맛있는 냄새로 지금 꽉 차 있는데요. 우리 한번 그쪽으로 가볼까요?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른다는 속담이 허풍이 아니라 사실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씹고 뜯고 맛보느라 입은 쉴 새가 없고 지글지글 끓는 음식 소리에 귀까지 즐거운 곳.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다채로운 토속 음식이 기다리고 있는 정선 토속 음식 축제로 떠나봅니다. 저희 부평면은 15개의 마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 마을은 마을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이번에는 14개 마을이 각 마을마다 정선 토속 음식 304가지를 주제로 마을마다 음식을 준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304가지. 저는 또 토속 음식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네요. 저도 몰랐습니다. 때깔 좋은 음식들이 무려 304가지.
개수도 개수지만 청정하고 맑은 공기 맞고 자란 탓에 그 맛은 더 일품이라고 하는데요. 보고만 있어도 침이 고이는데 얼른 맛보러 가야겠죠? 언제 받아서 먹는 데가 제일 좋지. 선생님.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장 먼저 먹어볼 음식은 갓 지은 고슬고슬한 밥에 각종 채소는 물론 정선의 특산품 곤드레까지 넣은 주먹밥으로 만든 곰취 쌈밥입니다. 저 가르쳐 주세요. 요리 연구가답게 먹기에 앞서 만드는 법이 가장 궁금한데요. 손바닥에다 쫙 넣고 밑에다가 장을 넣어야지만 위에 손에 안 묻으니까 야. 밑에다 넣고 요걸 넣고 요렇게 접어서 밥이 안 보이도록 양쪽을 요렇게 하고. 아무리 요리하는 사람이라도 죽을 때까지 배워도 못 다 배우겠다. 그럼요. 아, 잘하셨습니다. 잘했어요. 지금 제가 이제 금방 한 번 배우고 한 번 제가 쌌거든요. 제가 싼 걸 제가 또 먹겠습니다. 많이 먹는다 욕하지 마세요. 많이 드셔도 돼요. 너무 맛있어요. 정선을 먹는 듯한 느낌? 거기다 들기름까지 너무 고소해요. 선생님, 저희 요것도 만들었어요. 우와! 연잎밥 아니에요? 네. 찜통에서 갓 나온 연잎밥, 그 속이 궁금합니다. 이야, 욕찜 나는 거 좀 보세요. 거기다 밥 났지, 우리 정선 지역에서 나는 잡곡을 났지. 이 밥이 안 되지, 형님. 마, 찰밥이네. 예, 오곡. 정선에 잡곡이 다 잘 거잖아요. 예, 그렇죠. 수수도. 예. 와, 이거 옛날에는 이런 걸 엄청 많이 심었었죠. 예, 예. 땅이 척박하니까 척박한 지역에는 이런 게 잘 되잖아요. 논이 근데 없으니까. 지금은 정선분들이 이런 걸 잘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먼 데 있는 지역 사람들도 다 먹어볼 수 있게 명맥이 끊기지 않게 만들어줘서 진짜 너무 감사하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저희는 순대가 예, 예. 곤드레 순대라고 저희가 곤드레도 직접 삶아가지고 다 볶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순대라 토속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정선하면 또 곤드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죠?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지만 말고 맛이 어떤지 얼른 얘기해 주세요. 산나물하고 이거를 꽉꽉 채워서 하니까 맛이 고소하고 막 이거 기름지거나 이러지를 않아서 나 순대 안 먹어 하던 사람들도 엄청 많이 먹을 것 같아요. 내장도 지금 저희가 일일이 손질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냄새 하나도 안 나요. 아, 저희 진짜 노력 많이 했습니다. 씹는 재미 봐요. 오들. 저 오늘 일하지 말고 이것만 먹을까요? 너무 맛있어요. 미꾸라지 이거 자연산 미꾸라지. 아, 이거 튀길 거예요. 우리가 미꾸라지도 종류가 있잖아요. 네. 미꾸라지 있고 미꾸리도 있고 하는데 이거는 미꾸라지. 이거는 미꾸라지죠. 이건 정선 자연산 미꾸라지. 아, 기름종개라고 돌 많은 이런 강에 아주 청정 그렇죠. 깨끗한 물에서만 나는 거잖아요. 종개는 기름이 많고 네네. 나물이 들어가면 구수하죠. 아이고 여기 다 풀어놨습니다. 와, 빨리 튀겼으면 나 좀 먹고 가려 그랬더니 빨간 거, 파란 거, 노란 거 묻혀서. 좋다. 튀기고 굴리고 달리고. 기름종개 튀김은 튀김옷에 정선에서 나고 자란 채소를 첨가해 맛이 깔끔하답니다. 바삭바삭하게 튀겨주면 겉은 바삭, 속은 촉촉. 기름종개 튀김 완성. 아쉽지만 기름종개 튀김의 완벽한 자태를 뒤로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 봅니다. 이곳에서는 토속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는데요. 평범하지 않은 자태를 뽐내는 이 음식은 뭐죠? 정선 토속 음식 중에 감자로 만든 감자 붕생이라는 토속 음식입니다. 아, 이름이 재밌네요. 감자 붕생이. 그렇죠. 아,
감자 옹심이 만들듯이 만든 네. 옹심이랑 찐 감자랑 같이 섞어서 보슬보슬하게 만든 감자 붕생인데요. 이게 붕생이란 뜻이 보슬보슬하다라는 정선 사투리거든요. 그래서 감자 붕생입니다. 아, 저는 감자 옹심이는 꽤 많이 먹어봤거든요. 그쵸. 만들기도 하고 다니면서 먹어도 보고 했는데 이렇게 붕생이라는 이름을 이런 재밌는 이름 가지고 있는 거 몰랐어요. 맞아요. 이게 감자 옹심이도 정선에서 많이 먹지만 감자 붕생이도 굉장히 많이 먹던 토속 음식이에요. 아, 그럼 저 혼자 먹어볼게요. 네, 드셔보세요. 굉장히 쫄깃하네요. 쫄깃하죠? 난 감자 삶은 것은 그냥 푹쑥 할 줄 알았는데 재미있는 식감 뒤에 이어지는 맛은 어떤가요? 맛이 괜찮으세요? 근데 쫄깃쫄깃한데 되게 달달한 맛이 나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옛날부터 약간 이게 감자 옹심이 떡 안에 소금이랑 살짝 감미료를 넣었어요. 맛이 궁금하신 시청자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쉽고 빠르게 알아보는 감자 붕생이 1분 레시피. 일단 전분이 많은 감자 2개를 3분의 1씩 남겨놓고 강판에 갈아줍니다. 간 감자는 배 보자기에 넣어 꾹 자비 없이 짜주고요. 전분물은 그릇에 담아 전분을 가라앉히는 동안 남은 감자를 나박썰기 해줍니다. 이번에는 찜솥에 물기 있는 면포를 깔고요. 썰어둔 감자를 소금 간한 뒤 8분간 쪄주세요. 전분물에서 물은 버리고 바닥에 남은 전분에 갈아둔 감자 반죽과 소금, 감미료를 넣어 섞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진 반죽을 조금씩 떼어 동그랗게 모양을 내줍니다. 찜솥에 5분 찐 후 3분간 뜸을 들입니다. 다 쪄진 감자 반죽과 찐 감자를 부숴가며 섞어주면 짜잔! 감자 붕생이가 완성됐습니다. 감자만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감자 붕생이. 참 쉽죠잉? 4년 만에 하니까 너무 기쁘고요. 너무 막 긴장되고 막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완전 좋고요. 우선은 제일 좋은 거는 술과 음식이 있다는 우와! 거죠. 저하고 똑같은 생각. 네, 그래서 네. 정선에 이런 토속 음식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너무 맛있게 잘 먹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토속 음식 축제에 와서 맛있는 음식들도 먹어봤고요. 그리고 정선이 토속 음식이 뭔지도 알게 되었고요. 이런 축제들이 우리가 없어지지 말고 오래도록 계속 보존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정선 토속음식 축제는 사흘간의 일정을 끝으로 막을 내렸지만요. 내년에 더 구수한 정선의 맛으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아쉬워하지 말고 내년에 또 만나기로 해요. 강릉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굳이 제가 관객을 찾아 나서지 않아도 관객은 강릉으로 온다.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서울이 아니더라도 내 음악을 펼칠 수 있는 곳이 많구나라는 걸 조금 느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도 강릉시가 확실히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만약에 100이라는 노력을 해서 서울에서 성공을 할 거면 지역에서도 100이라는 노력을 하면 더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에게 강릉이라는 곳은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기회의 땅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 지역은 한계가 아닙니다. 도전의 기회이자 가능성의 바다. 지역 불균형 위에 중심을 잡고 성장하는 젊은 예술가들을 만나봅니다. 공연 연습이 한창인데요. 한 달여 남은 마당극 준비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네요. 네, 저는 대표를 맡고 있는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강릉에서 활동하시고 있는 다른 각기, 다른 분야, 연극, 국악, 뮤지컬,
뭐 밴드, 인형극 이런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자기 예술성을 표출하고 있는 전문 예술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창단했으니 어느새 10년이 훌쩍 넘은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지금 연습하는 건 옹칼의 비밀이라는 마당컬입니다. 마당컬. 네, 저희가 지역 컨텐츠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지역의 설화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지만 이 옹칼의 비밀은 특이하게도 강릉 지역의 이제 음식 문화 컨텐츠로 제작을 해서요. 옹심이와 장칼국수를 좀 기반으로 해서 공연 작품을 만드는 그런 재밌는 마당극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릉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만큼 강릉 지역 설화나 천년을 이어온 단오제 그리고 토속 음식까지 그들의 무대는 마치 강릉 사투리처럼 진한 강릉의 맛이 배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두 다 강릉 토박이는 아니라네요. 원래는 고향은 전라남도 여수에서 왔고요. 강릉에 온 지는 작년 3월 달에 처음 왔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전통을 공부하다 보니까 지역 문화? 지역에서만 각자 존재하고 있는 좀 음악들을 배워보고 싶어서 여기저기 이제 다니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도착한 곳이 강릉입니다. 어릴 때는 그냥 마냥 영동지방에서는 그래도 제일 큰 동네 아닌가? 뭐 살기 좋고 바쁜 와중에도 여유를 즐길 수 있고 자기만의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전 강릉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릉이 제 고향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살기 좋은 동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향이 좋아서 강릉이란 도시에 매료돼서 이유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구동성 강릉이 좋다네요. 물론 대도시에 대한 아쉬움도 없진 않죠.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왜냐하면 저도 일단은 배우다 보니까 캐스팅되는 뭐 오디션을 보러 갔다고 하면은 저도 약간의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음반을 작업할 만한 퀄리티의 녹음실이나 이런 게 아직은 여기는 없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작업할 때 서울로 많이 가거든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방법들을 자기가 명확하게 알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면 중앙에 가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아무래도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요도 많고 그리고 더 각자 많은 전공자들이 모여 있을수록 더 많은 컨텐츠도 나오고 더 기량도 상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저는 그 사람들께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서울이 꼭 답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예술의 불모지, 지역의 한계를 일컫는 말이죠. 하지만 그들에게 지역은 불모지가 아니라 아직 캐지 않은 노다지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지역에만 존재하는 그 지역에서만 존재해야 하는 그런 문화들이나 컨텐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화를 발굴을 시켜서 본인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게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술 활동을 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자기 예술성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관객들에게 박수 받을 수 있는 작품을 만듦으로써 예술 활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만 제시를 해준다면 많은 분들이 강릉이 아니더라도 각자의 그 지역에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 목표는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을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꾸준히 오래 하는 게 제 목표고 제가 그걸 정말 좋아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 멤버들도 다 너무 좋고 그리고 멤버들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설 수 있는 무대들이 일단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지역 기반형 컨텐츠들을 만드는 작업도 너무 재밌고요. 강릉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특히 저희같이 젊은 창작하는 친구들에게서는 블루오션의 땅입니다. 지역에서 활동을 하려면 지역 컨텐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강릉이라는 곳은 지역 컨텐츠가 무궁무진하게 있는 곳이에요. 그게 생각외로 강릉 시민분들도 모르는 컨텐츠들이 엄청 많습니다. 정말 자기가 노력만 한다면 충분히 그런 걸 소재화시켜서 뭐 어떤 장르가 됐던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르와 공간, 경계를 허무는 당찬 그들. 지역을 지키며 예술적 기반을 넓혀가는 주인공답죠.
강릉을 가지고 있는 소재로 해갖고 된 컨텐츠를 중앙권이나 아니면 해외로 나가서 강릉에 대한 컨텐츠를 많이 알리는 그런 것이 저희 소망입니다. 저희 멤버들이랑 같이 그냥 오래오래 하면서 그래도 강릉에 이렇게 어디 카페 가면 플레이리스트에 저희 음악이 있다거나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국악인으로서 국악판에 윤덕환 이름 석자 정도는 남기는 게 제 목표고요. 지역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지역 음악을 다양하게 배운 만큼 각자 그 지역의 중요한 요소들을 합쳐서 제 작품을 만들고 대중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강릉은 관광도시고 관광도시가 공연으로 아니면 관광도시의 한 일환으로서 공연 예술과 다른 모든 예술이 융합이 되고 그 예술들이 예술 산업으로 발전이 된다면 충분히 강릉이 예술로서 그리고 예술로 빛나는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빛나는 도시가 될 때까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 오늘 그들이 꾸는 꿈은 허황되지 않습니다. 현실에 발을 딛고 앞으로 나아갈 채비가 돼 있기 때문이죠. 지역이라 오히려 확신과 믿음이 있고 기회의 땅에서 미래를 찾으려 합니다. 산길을 걷다 보면 을에 마주치곤 하는 작은 돌탑. 그런데 어디에나 있는 돌탑이라고 여기기엔 그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강촌 구곡폭포를 찾는 등산객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다는 돌탑들. 또 살아있는 느낌? 나무 말고도 탑이 많이 서 있으니까 왜냐면 산 자체가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전에 없던 게 이제 생기니까 오시는 분마다 다 사무실에 이거 누가 이렇게 짰냐고 다 물어보시고. 구곡폭포 관광지에 떠오르는 명물, 돌탑의 비밀을 파헤치러 가봅니다. 춘천시 남산면에 위치한 봉화산. 산이 높지 않아 가족끼리 등산하기도 좋고 무엇보다 40m 절벽에서 떨어지는 아름다운 폭포가 있어 많은 여행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폭포까지만 가볍게 산책하는 사람도 많죠. Yeah, it's very nice. It's not a lot of water. But the waterfall was nice. 만물이 생동하는 봄. 피어나는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쌓아 올린 작은 돌탑. 한국인에게 있어 돌탑은 누구나 한 번쯤은 쌓아본 친숙한 민속 문화입니다. 대단한 조각상도 아니건만 발길을 멈추고 보게 되는 산책로의 작은 즐거움이죠. 아이들 손잡고 이런 길을 이렇게 온다는 건 너무너무 좋은 거 같아요. 진짜 좋아. 올라오는 네. 길도 진짜. 예, 학습에도 최고야. 좋고 너무너무 좋아요. 하지만 계곡 안에 쌓여있는 돌탑들은 등산객이 오가며 쌓은 걸로는 보이지 않는데요. 굳이 발이 젖을 각오를 하고 계곡까지 내려가서 이 많은 돌탑을 쌓은 기인은 누굴까? 계곡을 따라 상류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위로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는 돌탑. 게다가 사람이 쌓은 게 맞나 싶을 만큼 모양도 범상치가 않습니다. 무게중심을 어떻게 잡았는지 신기한 역삼각형 돌탑. 오리의 형상을 쏙 빼닮은 예술적인 돌탑까지. 이거 예전부터 있었나요? 여기 올라오면서 이렇게 없었어요. 계곡에도. 근데 엄청 많이 만들어놔서 야 이거 진짜 특이하게 잘해놨다. 그러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보면서 그러고 있어요. 전문이 아닌다면 그거 못 세워요. 그거 그렇죠. 전문이 있어요. 전문가가 했을 것 같아요. 예, 있어요. 그쵸. 이렇게 뾰족한데도 이렇게 딱 세워 그 사람은. 전문가가 따로 있다는 사람들의 말처럼 이곳의 돌탑들은 기묘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풀로 붙인 것도 아닌데 아슬아슬한 모서리 끝에 잘만 서 있는 돌덩이들.
살짝만 건드려도 무너질 것 같지만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웬만해선 멀쩡하다고 합니다. 대체 모두가 궁금해하는 돌탑 달인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 주인공을 찾아 헤매다 보니 혹시 저분인가요? 능숙하게 돌을 쌓는 모습 찾았습니다. 구곡폭포 계곡의 돌탑 달인 박군열 씨입니다. 가만히 지켜보니 아무런 장비 없이 오직 두 손의 감각으로만 무게중심을 잡고 있었는데요. 누여 쌓으면 편한 걸 굳이 세로로 세우고 작은 돌 위에 오히려 더 큰 돌을 올리고 와, 범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쌓을 수 없을 것 같은 돌탑이 그의 손에선 뚝딱 완성됩니다. 돌을 가공하거나 멀리서 옮겨오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나중에 서요. 이런 거 뭐 배우신 적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그냥 취미 삼아 싸고 있습니다. 그냥 재미 삼아 쌌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무너지는 거 보고 또 싸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재미를 느꼈습니다. 어쩌다 보니 터득한 뜻밖의 재능. 흔히 돌탑을 쌓을 땐 소원을 빌기 마련인데 혹시 박군열 씨는 이 많은 돌탑을 쌓을 만큼 간절한 소원이 있는 걸까요? 저는 소원은 안 빌고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냥 손 감각으로만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이 얘는 일로 쓰겠구나 이런 거를 보게 되게. 겨울이 지나고 큰 비가 내리기 전까지 수량이 적은 계절. 이 무렵 계곡에는 낙엽과 나뭇가지 등 부유물이 쌓이곤 하는데요. 박군열 씨의 돌탑 쌓기는 물기를 트고 환경을 정돈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돌탑은 각양각색. 고래가 물 뿌리는 것 같다 그러기도 하고 별 말씀을 다 각자의 상상력에 달려 있습니다. 여름 성수기면 구곡폭포 캠핑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한다는 박군열 씨. 이곳 직원들에게 그는 재주 많은 동료로 통합니다. 다시 이제 일하러 오셔야 되죠. 우리 이제 성수기니까. 네. 그러면 언제든지. 그렇죠. 돌탑도 쌓으시고 또 여기 일도 하셔야 되니까 같이 빨리 오실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놓겠습니다. 같이 일하시던 박군열 주사님께서는 손재주가 좋으셔서 워낙 저희 자체적으로 부수도 잘해 주시고 그냥 심심하게 해서 쌓으셨던 돌탑이 한두 개씩이 몇백 개, 몇천 개 되면서 지나가시는 분들께서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전문가가 쌓으신 건지 했는데 그냥 손재주가 좋으셔서 워낙 또 금손이십니다. 우리 일하시는 직원분께서는. 10여 년 전 귀촌에 작은 규모로 농사도 짓고 나물도 캐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박군열 씨. 산에 대한 애정에 남다른 그는 사랑하는 이 산과 계곡을 지키는 분신으로 돌탑들을 만들어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마음이 전해져서 계곡의 돌멩이들도 감흥해주는 것 아닐까요? 소원이라는 이름에 욕심을 담지 않고 순수하게 비운 마음으로 쌓으니 말입니다. 저는 항상 재미로 싸고 저거 하면은 힘들어서 못 하는데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머지않아 장마가 찾아오고 폭포와 계곡의 물이 무섭게 불어나면 애써 쌓은 돌탑들은 순식간에 무너질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자연의 순리. 원래 저는 싹 무너지기를 좋아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돌탑 없어졌네 해야 이제 내가 또 다시 쌓아놓고 그러는 재미가 있으니까 그 재미로 싸고 근무하는 거니까요. 서로 맞지 않을 것 같은 돌끼리도
함께 맞물려 우뚝 설 수 있도록 적합한 자리를 찾아내는 소소한 성취감. 자연의 순리 속에서 행복을 쌓고 즐거움을 전하는 강촌 구곡폭포의 돌탑 지킴이.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돌탑들을 보고 미소 지었으면 좋겠습니다.